2025년 5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중요한 과제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질문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 공화시민이라는 이름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시민운동하면 특정 진영, 특정 이념, 거리 시위나 정파적 동원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공화정의 주체로서 시민,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공화시민운동은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자유와 법치에 대한 헌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특권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폴리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을 지키고 병역과 세금, 토론과 투표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시민적 덕성이란 공공의 선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태도이자 능력입니다.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 공화정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에너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시민의 토양 위에서는 한때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반짝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공화정이 지속할 수는 없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 공화정 도시국가 피렌체의 몰락을 지켜본 그의 경험담이죠. 공화시민운동이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 행동입니다. 1898년 바로 이곳 종로에서 만민공동회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입헌정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권 보장, 외세 배격, 그 모든 것은 공화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제강점과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시민 없는 공화국을 살아왔습니다.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제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은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7년 이른바 민주화 후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정파의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정권에 따라 비판자에서 홍보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닌 정치의 하청업자가 되었고 기득권의 단맛을 보고 권력을 쫓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염증을 느낀 상식적인 시민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되 책임있는 자유, 공화정의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 바로 공화 시민들입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 그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적인 좌파 정권의 무능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파괴, 역사와 근대 정신에 대한 반역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상식적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여 그들은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바로 120년 전 앞서갔던 선배들의 만민 공동회에 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여러 조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어본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공화시민운동은 세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 자유,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법치와 공공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파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누구의 하청이 아닌 시민연대로서 작동합니다. 누구의 지시도 누구로부터 뭘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헌법 수호의 실천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지우려는 시도를 시민들이 저지했습니다. 공화 시민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헌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으며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참여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공화 시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신뢰의 위기, 헌정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의제는 무너지고 국회는 정파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정당 독재의 폐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편향된 판사들이 곳곳에 포진한 사법부는 법리와 공정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과 헌정질서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재설계의 주체는 바로 공화 시민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기존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화 시민이 이끌어야 할 당장의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그리고 선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임기 중에 소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사법 불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심제와 재판기록 공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조롱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방어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방어민주주의에 대한 근거조항을 헌법에 신설하고 독일의 헌법수호청과 같은 체제 수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공화국의 시민이 공화정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탄탄한 설계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민주주의는 진정한 공화정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머릿수로 결정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두주의였는가? 공화정은 이름만으로는 존재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공화 시민의 책임과 헌신이 있어야 살아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비싼 유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는 그저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3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민의 시대, 공화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자유를 책임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공화정을 되살릴 설계자인 것입니다.